자치단체의 예산과 자금을 관리할 금고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동안 지방은행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유치 판세에 시중은행이 뛰어들면서 지방은행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다시 개최하려는 순천시의 계획에 대해 시민 여론 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2013년 박람회 개최 때 찬반 논란이 뜨거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수 돌산에 위치한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이 최근 전시와 체험시설을 강화했습니다. 단순히 전시관을 넘어 어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순천대학교가 학사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은 학과를 대과체제로 통합하고 학생 충원율이 낮은 학과는 폐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지역 시군의 막대한 예산과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시군 금고 유치 경쟁에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력을 앞세운 메이저은행의 공세에 지방은행이 밀리면서 지역 금융의 기반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광양시의 차기 금고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은 모두 3곳. 현재 1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은행과 2금고인 광주은행, 여기에 국민은행이 새롭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지역에 기반을 둔 광주은행을 제치고 국민은행이 2금고에 선정됐습니다. 농협하고 우리 지방은행인 광주은행만 입찰에 참가를 했는데 시중은행이 이번에 금융 입찰에 참가한 것이나 또 선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처럼 시중은행이 금고 유치 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대출 사업 등에 필요한 운용 자금과 추가 고객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고 금고 유치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자금력을 갖춘 시중은행들은 막대한 협력 사업비나 높은 금리 등을 제시하며 지자체 금고를 공략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순천과 광주 남구 등에서 광주은행은 시중은행에 금고 운영권을 내줬습니다. 문제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지역 인재 채용 등 지방은행이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 금융의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은행은 사실 뿌리지 않습니까? 향토은행이 금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면 지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어떤 공공자금이 여기에로 유출되는 그런 것이고 지방은행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올해 초 정부가 금고 선정 평가 기준을 일부 수정했지만 신용도 등 여러 항목에서 여전히 시중은행을 따라갈 수 없어 지방은행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대학교가 학과 통폐합을 골자로 학사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최근 학사구조 개편을 위한 포럼을 열고 20명대로 운영 중인 학과는 30-40명 규모의 대과 체제로 통합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융합 전공과 융합 교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격이 비슷한 학과를 하나로 묶거나 학생 충원율이 낮은 학과를 폐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순천대는 교직원과 학생회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여기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말 학사구조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던 광양보건대학교 서장원 총장이 결국 파면됐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 임시이사회는 지난 8일 직원 채용 비리와 이사회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서장원 총장을 파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9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광양보건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서 총장이 학교를 정상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직을 채용 비리 등 여러 문제에 휘말리게 했다며 오늘 성명서를 통해 이사회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적조가 소강 상태를 보이던 여수 연안해역의 개체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적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여수 돌산읍 인근 해역에 유해 적조인 코클루디니움이 1ml당 최고 1,600개체가 발견돼 오후 6시를 기해 경남 해역에 내렸던 적조 경보를 여수 해역까지 확대 발령했습니다.
수가원은 동풍과 조류의 영향으로 적조가 서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남 지역 양식장들에 대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에 있는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이 어류 생태학습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시와 체험시설도 새롭게 단장해서 관람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개관한 전남해양수산과학관.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만 900만 명을 넘어선 남해안 어류 생태 학습 전시관입니다. 이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이 3년여에 걸쳐 단장을 마치고 최근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수조 안에 남해안의 토산어종인 노랑가오리가 유영하고 있습니다. 청갱이와 고등어 등 우리 식탁에 오르는 어종들의 수중 생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알록달록한 화려한 빛깔의 해수 관상어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9개 수조에 전시되고 있는 어류만도 96종, 1,500여 마리에 이릅니다. 새롭게 단장을 해서 처음 왔는데 아이들하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류들도 다양하게 볼 수 있고 또 교육적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전시와 체험 공간도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전남의 해안선과 다양한 양식 방법을 살펴볼 수 있는 디오라마 세트장, 해양수산 관련 도서관, 체험 공간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별도의 공간인 체험수족관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런 고등류라든지 조개류 같은 것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새롭게 단장을 마친 전남해양수산과학관. 수산생물과 해양생태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수산과학의 꿈을 키우는 해양생태 체험 교육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라남도의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 참여 사업이 광양 사라실 일원에서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나무 심기와 함께 자투리탕을 활용해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시숲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광양시에는 봉강면과 다안면 등 3곳에서 도시숲이 조성돼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5.18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였던 곳 바로 전남도청인데요. 철거하느냐, 복원하느냐를 놓고 10년 넘게 아주 뜨거운 논란을 빚어왔었죠. 네, 특히 5월 어머니들이 복원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번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기로 결정이 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천막농성을 이어왔던 우리 어머니들, 이 소식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남궁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0년 5.18 최후의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 별관에 원형 복원을 위한 사무실이 꾸려졌습니다. 하나, 둘, 셋!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18 기념식 때 약속한 도청 원형 복원이 2년 만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됐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 복원 사업을 전담할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이 지난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직속으로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18 당시 모습으로 복원될 예정입니다. 5.18 당시 시민군이 있었던 상황실과 방송실을 복원하고 도청 뒤편에 자리한 경찰국가 민원실, 상무관도 원형에 가깝게 복원됩니다. 모든 과정은 도청 지킴이 어머님들하고 보건 대책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옛 전남도청 문제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02년부터 지역사회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해 도청 별관을 철거하느냐 존치하느냐 치열한 논쟁 끝에 부분 철거하기로 가까스로 결론을 내고 공사에 들어갔지만 이곳은 5.18의 마지막 항쟁지이다. 구 전남도청을 온전한 5.18 기념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의 뜻은 이미 천명된 바 있다. 우리는 이곳을 지킬 것이다. 전당을 다 지어놓고 난 뒤에는 5.18 최후 항쟁지가 훼손됐다며 5월 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5월 유가족 어머니들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과 삭발투쟁 그리고 헤아릴 수 없었던
그런 상경투쟁들이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해 1000일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온 5월 어머니들은 감격해했습니다. 뭐 말을 할 것 있어. 야 이렇게 되니까 너무 고맙고 반갑고 좋아. 너무나 좋다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지. 뭔 말을 했나요? 또. 현재 설계작들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벌이고 있는 문체부 추진단은 오는 2022년까지 복원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청 건물이 옛 모습으로 복원되면 아시아 문화전당의 핵심 기능인 민주평화교류원은 어디서 어떻게 수행되는지, 도청 건물에 조성된 5.18 콘텐츠 열흘간의 납입대는 어디로 옮겨질지는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3년 뒤 시민 최후 항쟁의 공간이었던 이곳이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구욱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승인 여부가 최대 관심사지만 앞으로 시민 여론의 추이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열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하지만 당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놓고 지역 내 찬반 갈등이 컸습니다. 때문에 다시 시도되는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는 시민 여론 수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북경에서 열린 국제원예 생산자협회 총회 자리에서 대외적으로 정원박람회 개최 의사를 알린 순천시. 순천시의회도 현재 인프라가 구축된 제1호 국가정원으로서 순천만 정원의 활용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의 큰 틀에서의 정책적 사업들은 28년 순천 시민들 정서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 전체 정서를 좀 살펴볼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2023년 정원박람회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연말 기재부 승인 신청에 앞서 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기점으로 의회와 시민들의 여론을 얼마나 수렴하느냐가 정부 승인에 앞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3 국제정원박람회, 공론화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GS칼텍스 허세홍 대표이사가 여수 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허 대표는 오늘 시청사와 시의회를 잇따라 방문해 이번 사건으로 여수 시민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30만 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친환경 경영 마인드와 사회 공헌 사업 등을 통해 지역민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고흥군이 청정식품단지에 무료 통근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도양읍과 동일면을 각각 기점으로 출발해 청정식품단지까지 연결하는 무료 통근버스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버스 운행으로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해 만성적인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군의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단 환경개선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게 됐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내 폐산업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중마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폐창고 등 오래된 산업시설을 전시와 문화공간으로 개조해 원도심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는 방치된 시설물들을 지역 작가의 창작 공간과 학생들의 교육시설로 지속적으로 단장해 도심 문화공간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불편이 제기돼왔던 여수 무슬목지구의 시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무슬목지구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8억 원이 확보돼 화장실과 탐방로 교체와 함께 다양한 휴식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수 돌산읍에 있는 무슬목지구 내 충무공 전적지와 뭉돌 해변 등에는 지난해 3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여수시가 시립박물관 건립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물 기증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연말까지 역사와 미술, 산업단지 관련 자료 등을 기증받아 기증 시민에게 감사패와 증서를 수여하고 박물관 개관 시 해당 유물의 기증자의 명패를 게시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립박물관은 지난 7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건립사업의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 착공에 오는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 해역의 김양식 체묘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3년간 해왕 관측 자료와 수온 변화, 기상청 예보를 토대로 내년산 김양식 체묘 적기를 분석했습니다.